식사들 하셨습니까? 장마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열대 동남아시아 같아지나 봅니다. 다들 집중호우 피해 없으시길 빌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에 큰 영향은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배기량별 출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출력은 국내에 수입하고 있는 기종을 우선 선정을 했고요. 전 기종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대표 기종, 많이 팔리는 기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항상 그렇듯이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에 없는 기종은 직접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리고 단순 출력만 아니라 출력이 의미하는 것과 어떤 기종이 가성비가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오토바이를 선택하시나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중년 처음 입문하는 분은 위시리스트에 있는 맘에 담아두었던 기종, 디자인이나 스타일, 가격을 많이 보실 듯 합니다. 아마도 이 3박자가 맞으면은 시트 고정도 확인하시고 구입을 결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은 R차나 F차를 선택할 경우는 출력과 사운드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경험이 많은 분들은 타기 편한 승차 포지션과 시트고가 낮고 가볍고 하차감이 있는 모델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출력 특성을 가진 모델 중에 고장이나 유지비, 편안함 등 평판이 좋은 오토바이를 선택을 합니다. 제일 싫은 것이 이유 없이 비싸고 드레스업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 뽀대나는 모델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리 GS를 많이 싫어하는 편이죠. 감사하게도 다리는 짧아도 기본 기럭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오토바이를 타도 그리 크게 무리는 없는 신체 조건을 물려받아서 다른 분들과 약간은 오토바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석보다는 중부석 쪽에 토크가 몰려있는 2기통 오토바이를 저는 선호합니다. 현재 타고 있는 미라주 650도 딱 그런 특성이 있어서 오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 오토바이는 큰 이변이 없으면은 아프리카 트윈이나 NT 1100 중에 둘 중에 하나 고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향도 다양하고 선택의 기준도 다양합니다. 잘 찾아보면 실패가 없는 모델을 고를 수도 있지만 또 꼭 그렇지도 않죠. 제원표상의 오토바이 출력이나 특성이 꼭 100% 라이더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오토바이도 타다 보면 불만이 생기고 기본 욕구를 자이던 타이던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미 세계는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게 아닌가 합니다. 누구든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왼수죠. 그래서 가성비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중심은 디자인, 고장, 수리비용, 운영비를 다 제외하고 출력만으로 오토바이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배기량인 100에서 200cc급입니다. 요즘은 50cc대는 신차 판매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10cc급인 혼다 슈퍼커브가 가장 낮은 배기량 같습니다. 이 급은 일단 출력이 10마력 언저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PH, 영국식 마력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독일식 PS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PS가 HP보다 0.13% 정도 출력이 높게 표기되는 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간 PS는 HP 곱하기 1.013 하면 됩니다. 100에서 125는 토크도 1kg 포스미터 정도로 도토리 키재기죠. 특이한 점은 KR 아퀼라 125가 유일하게 순행 V 2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가격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글쎄입니다. 어차피 중국에서 수입 판매하는 모델이고 KR이 하는 꼬라지 봐서는 저는 선택을 말리고 싶습니다. 절대 추천을 안 하는 모델 정도가 아니라 절대 네버 추천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스쿠터 중에 혼다 CPX, 야마하 NX 125 싸움은 출력은 야마하의 압승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팔리는 물량은 혼다와 비교가 되지가 않죠.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품 수급이나 운영비, 겨울 시동 안 걸림 이런 문제가 SNS에 퍼지면서 마케팅에도 참패를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스쿠터는 혼다 PCX, 야마하 NX 125가 당연히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저라면 NX 탈 것 같습니다. 이 100에서 200cc급에 입문한다면은 수동은 당연히 혼다 슈퍼커브를 이길 모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입문기로 많이들 선택하시는 쿼터급 200에서 400cc급입니다. 요즘 제 유튜브에 가장 많은 질문이 KR 아퀼라 300과 로얄 엔필드 메테오 350입니다. 이 두 모델이 인기가 많은 것은 아마도 레트로 디자인이라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상대적 가격으로도 가장 저렴한 모델이기도 하고 가격적으로는 대안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문제죠. 만약 이 두 모델을 타고 싶다면은 그리고 더 크고 더 배기량이 높은 모델로 기변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절대 새거 박스차를 구입하지 말고 적당한 중고로 구입하셔서 타다가 적당히 팔면은 금전적 손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차 박스 가서 사서 1, 2년 타다 팔면 중고 가격 차이로 100에서 200만원은 손해보는 건데, 중고로 사서 타다 팔면은 100만원 정도도 손해가 없이 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얄 엔필드는 어떤 모델이든 운영비는 거의 미들급 정도는 감안하셔야 합니다. 엔진오일이나 수리공임이 할리와 똑같습니다.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국내에서 장사할 생각이 없는 KR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쿼터급 출력은 30에서 40마력의 3토크 정도가 표준입니다. 로얄 엔필드는 현격하게 떨어지죠. 이 급에서 저라면 수동은 야마 MT-03이나 혼다 포르자 350을 고를 것 같습니다. 혼다 포르자 350과 ADV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지만은 국내에서 중고가 형성은 포르자가 중고가가 현격히 높습니다. 결국은 ADV는 중고 처분할 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모델이란 뜻이죠. 그리고 야마 XMAX 300도 많이들 타는데 포르자의 앞 윈드실드 전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쿼터급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모델은 뭐니뭐니 해도 야마 MT-03입니다. 많이들 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42마력 출력이면은 125보다는 한 3배 가까이 높은 출력이고 잘 나간다 정도는 됩니다. 아마도 쿼터 타다가 125로 다시 가시면은 오토바이 안 나가서 못 탄다는 소리가 날 정도로 안 나간다고 느껴질 겁니다. 쿼터만 돼도 신세계를 느낄 수 있고 오토바이 달리는 쾌감을 충분히 느끼실 만한 출력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 출력이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미들급이나 리터급으로 가면은 출력이나 무게가 감당이 안 돼서 오히려 힘들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은 125나 쿼터급 무게 차이가 3-40kg밖에 나질 않습니다. 미들급은 확실히 200kg 넘는 모델이 많지만은 쿼터는 160에서 180kg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가볍죠. 그리고 처음 입문하실 때 쿼터로 입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125급에서 놀다 보면은 출력에 대한 갈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있죠. 그런데 쿼터급은 그나마 출력에 대한 갈증은 별로 없을 정도로 출력이 나옵니다. 125급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잘 나가죠. 어쩌면 쿼터에서 한 방으로 정착하신다면은 금전적으로 많이 절약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로얄 엔필드는 125급과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저는 고배기량을 염두하는 분은 125급 입문보다는 쿼터로 입문하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오토바이 출력 특성이 고배기량에 적응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나는 그냥 속도나 출력 관심 없고 솔방솔방 바람만 쏘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쿼터급으로 한 방으로 가셔서 놀러 앉는 것도 경제적 출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도 저도 아닌 낀 한 400에서 500급입니다. 여기는 가와사키 닌자 4RR을 제외하고는 쿼터급과 비슷한 출력입니다. 닌자는 거의 미들급 출력이 나오죠. 사기통이라 그렇습니다. 가격도 1650만원으로 안드로메다 레벨입니다. 그래서 닌자 4RR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거의 출력만 봐서는 쿼터급과 다를 게 없습니다. 토크가 약간 더 높아서 잘 나간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은 공도에서 맞당기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냥 쿼터급으로 봐도 무난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간혹 리뷰하는 유튜버들이 미들급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양심을 속이거나 오토바이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일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처럼 장거리를 주로 타시는 분이라면은 500cc급이 쿼터급보다는 약간 더 편하기는 합니다. 토크에서는 순발력도 조금 더 좋고 결정적으로 쿼터보다는 기어 단수 간격이 넓어서 주행 피로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솔직히 쿼터는 일단 출발하면 바로 3단, 4단으로 올려야 하고 단수 간격이 좁아서 코너나 언덕에서 3단, 4단, 5단으로 계속 변속하면서 달려야 하는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장거리 달릴 때는 엄청 피곤하게 합니다. 또 시트고나 스타일, 디자인으로 레벨 500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없는 분들에게는 제 생각으로는 레벨 500보다는 CB500X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한 현상이긴 한데 한국과 일부 국가에서만 레벨 500이 비쌉니다. 심지어 일본 내수용인 NX400이 레벨 500보다 6만원이나 더 비싼 오토바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샤시 형식이나 서스펜션도 CB500X가 훨씬 더 좋은 구조를 가졌고 편의장비나 전자장비도 많고 카울이나 부착물이 훨씬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레벨 500은 한국 이외에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모델이 아니고 CB500X는 일본, 유럽, 동남아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기종입니다. 명차 반열에 있는 오토바이란 얘기입니다. BMW GS와 RT도 비슷한 가격 정책을 쓰고 있는데 국내는 GS가 비싸지만 독일, 본토나 미국에서는 RT가 비싼 오토바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면은 레벨 500은 중국산 보그 500AC와 같은 엔진이라는 것은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산이 나쁘다, 내구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싸게 만든 오토바이가 비싸게 팔리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본 내수 가격은 83만 6천엔으로 하나로는 한 718만원 정도 합니다. 국내선 많이 비싸죠. 그리고 보기보다 승차감이 좀 딱딱하다는 평가도 많고 시트도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전이면 엄청 까였을 것 같은 스윙감이 파이프로 돼 있죠. 아마도 강목이니 파이프 스윙감이니 엄청 까던 유튜버도 이런 데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양심 쉽게 파는 것 보면 돈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그래도 타는 것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좋아할 이유도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겠죠. 라이더 취향에 따라 각자 선택할 문제지만은 여론에 너무 휩쓸려서 꼭 그것 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라면 고민 없이 CB500X 탈 것 같습니다. 출력도 더 높고 편의 장비도 많고 가격도 싸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는 것이고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마지막 미들급입니다. 900cc 이상 리터급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900부터는 취향 차이가 너무 명확하고 초보 입문자가 선택하기는 버거운 상대여서 그렇습니다. 또 초보 입문을 리터급으로 하는 경우는 워낙 본인 취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는 편이죠. 그래서 할 얘기가 없죠. 미들급 시장이 국내든 전세계든 어디든지 가장 치열한 시장입니다. 왜 가장 치열한 시장이냐 하면은 가장 많이 팔리는 비즈니스 300cc 이하 시장은 사실 돈이 많이 안 드는 시장입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많은 국가의 많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서 원가 절감을 할 때까지 하다 보니 마진이 적은 시장이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미들급 시장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없이는 발들였다가는 버티기 힘든 시장이죠.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어야 팔리는 시장이고 취향과 마케팅이 큰 힘을 발휘하는 취미 레저 시장이라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힘든 벽이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 대기업 오토바이 생산업체는 많은 기술력과 고객 니드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잃을 가능성이 적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많은 생산업체가 있어서 치열한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세계 레저 오토바이 라이더가 가장 많이 찾는 시장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라 그렇습니다. 미들급 출력은 70마력대 6 토크가 보편적인 출력입니다. 확실히 500cc하고는 출력 차이가 확 나죠. 저배기량에서 미들급으로 오시면은 헉할 정도로 일단 무게에 놀랍니다. 무게가 200kg 언저리 이상으로 증가하죠. 둘째는 배기음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엔진에서 밀어내는 배기 가스의 양도 양이지만은 폭발력이 상당하죠. 셋째, 스로틀에 반응하는 출력에 놀라게 되죠. 일단 출력이 쿼터급의 2배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토바이가 치고 나가는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스로틀 비트는 각도도 다릅니다. 스로틀에 손만 대도 엔진이 훅훅 돌아가는 느낌이 확 다르죠. 아마도 중년에 입문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보다는 오히려 출력이 너무 높아서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출력 특성은 오토바이마다 약간은 차이는 있어도 고속주행은 200km 이상의 속도로 항속주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느 오토바이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잘 나갑니다. 다만 약간은 고속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스킬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리터급보다 가볍고 반응성이 좋아서 꾸불꾸불한 코너를 즐기거나 가볍게 즐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미들급이 훨씬 다루기 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에 가깝습니다. 650급에서는 혼다 CB650R이 최고의 성능이 나오죠. 출력이 95마력이나 나옵니다. 거기다 4기통이고요. 리터급에 가깝게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엄청 잘 나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650보다는 최고속에 빨리 도달하는 정도이고 중요한 것은 토크가 6.5로 거의 2기통 650과 같습니다. 이 모델도 최고속도가 200km 언저리 간신히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엔진 소리가 죽이죠. 또 로얄 엔필드를 안 깔려고 했는데 안 깔 수가 없습니다. 650이 47마력이 나옵니다. 레벨 500 수준이죠. 그렇다고 토크가 넘냐? 그것도 아닙니다. 52.3N이면은 한 5kg 정도 토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미들급 가격과 거의 같죠. 진짜 디자인 하나 보고 선택하는 것 아니면은 레벨 500 타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750에서 800급 오토바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650급으로 비슷한 1천만원 언저리로 책정되어 있는데 관심있게 봐야 할 점은 마력과 토크가 훨씬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혼다 CB750은 무려 91마력이 나오고 스즈키 800 모델은 토크가 8이나 됩니다. 가격도 650과 100에서 200만원 차이로 무게도 비슷하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고 속도나 출력에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650 타시고 출력적인 부분이 감당이 되는 분은 750이나 800 타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650급 최고 가성비는 스즈키 SV650이나 야마하 MT-07이고 사기통 사운드를 느끼실 분들은 혼다 CB650R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듀로로 가신다면 스즈키 650이 답 같습니다. 750 이상급에서는 스쿠터는 혼다 포르자 750과 XADV 싸움인데 ADV 감가가 너무 높습니다. 저는 포르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둘 다 수동 기반의 DCT 미션이라 재밌게 탈 수 있는 모델입니다. 여기에 야마하 TMAX 560이라는 정통적 강자가 있습니다. 드라이 썸프 엔진 방식이나 여러가지 하이테크닉이 조합된 전통 명차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포르자 750보다 비싸고 포르자의 수동 기반 DCT 미션의 직결감이라는 장점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키드는 혼다 CB750 승 같고요. 어드벤처는 출력이 좀 딸리는 NC750과 스즈키 V스트롬 650 800D 싸움인데 저는 시트고만 허락한다면 스즈키 둘 중에 하나를 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00D가 출력이나 옵션이 약간 더 끌리기는 하는데 비포장 갈 일이 없기 때문에 650 탈 것 같습니다. 시트고가 걱정인 분들은 NC750이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이상 배기량 대비 출력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골라봤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미들급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은 지방에서 타기는 정비나 수리에 한계가 있어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몇몇 메이커는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또 출시 가격 대비 할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중년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오토바이를 고르는 분이라면 미들급이 종착점이 될 수 있습니다. 리터급 이상 비싼 고급 오토바이 좋은 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나 운영비, 수리비를 감안한다면 결코 다루기 쉬운 오토바이는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하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이라도 너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 입문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 배기량별 출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장마철 덥고 습하면 불쾌지수도 높아집니다. 짜증나는 일 없이 항상 즐겁고 맑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